안녕하세요. 오늘은 합리적인 소비 행동에서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비 트렌드 신조어에 대해 소개했었습니다. 나심비가 있었는데요. 나심비는 나와 심리와 가성비의 합성어라고 했었죠. 욜로는 나홀로와 욜로의 합성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소비 트렌드 신조어도 등장하고 소비 환경이 빠르게 많이 변하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변화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물건을 구매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후회가 없는 선택을 잘해야겠죠. 그런데 자신이 보유한 자원은 제한적입니다. 여기서 자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말합니다. 우리의 욕구는 끝이 없지만 가지고 있는 돈은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를 할 때는 최대의 만족을 해야 후회를 안 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소비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단계는 문제 인식 단계입니다. 2단계는 정보 탐색 단계입니다. 3단계는 대안 평가 단계입니다. 4단계는 구매 단계입니다. 5단계는 구매 후 평가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 순서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수업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온라인 과제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1단계는 문제의 인식 단계입니다. 물건을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단계입니다. 이때 내가 필요한 물건을 다 썼거나 못 쓰게 된 것은 아닌지, 혹은 꼭 필요하진 않지만 갖고 싶은 게 있는지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 나에게 주어진 사용 가능한 예산은 얼마인지도 생각해 봅니다. 2단계는 정보 탐색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는 단계입니다.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원천의 정보, 상업적 원천의 정보, 중립적 원천의 정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배울 내용이고요.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한다고 했는데 바로 소비자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정보란 소비자가 소비 생활을 합리적으로 해 나가는 데 필요한 정보를 말합니다. 제품의 품질에 관한 정보, 가격 정보, 사용 방법 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있을 수 있겠죠. 소비자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소비자 정보 원천에 따라서 세 가지 정보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원천은 근원을 말합니다. 소비자 정보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개인적 원천입니다. 개인적 원천은 자신의 경험, 가족이나 친구의 경험, 이렇게 소비자로부터 얻는 정보를 개인적 원천이라고 합니다. 친구가 직접 사용해보고 이렇다더라 하고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이 개인적 원천의 정보입니다. 직접 경험한 정보이기 때문에 유용하고 또 정보 수집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가 있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상업적 원천입니다.
상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하죠. 이것과 관련된 광고, 판매원의 설명, 판매자나 생산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바로 상업적 정보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이고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려고 매장을 들어가거나 또 온라인으로 클릭을 할 경우 수많은 광고와 정보가 흘러나오잖아요.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충동 구매를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 정보 원천에 따른 분류에서 세 번째로 중립적 원천의 정보입니다. 중립적이라는 단어는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공공기관이나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정보이고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야 되는 그런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친구가 립밤에 대한 후기를 올렸습니다. 그 후기를 보고 나도 립밤을 구매하게 되었다면 어떤 소비자 정보 원천을 활용한 것일까요? 바로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얻은 정보인 개인적 원천이겠죠.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소비자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품목을 검색하면 품질 시험 결과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정보를 얻었다면 어떤 소비자 정보 원천에 해당될까요? 바로 중립적 원천입니다.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그 정보를 중립적 원천이라고 했었죠. 유튜브에서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많은 결과가 나오죠. 겨울 패딩 추천이라고 검색해서 얻은 결과인데요. 많은 유튜버들이 경험한 것을 이렇게 후기로 남기기도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소비자 정보를 얻는 것, 어떤 정보 원천에 해당될까요? 네, 온라인에서 얻는 개인적 원천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 그 외 SNS에서 본인이 경험한 것처럼 정보를 올리고 또 리뷰를 작성하지만 협찬을 받았거나 광고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체험단으로서 경험한 것을 적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업적 정보 원천이 숨어 있는 것이겠죠. 소비자 정보 원천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3단계로는 대안 평가 단계입니다. 선택된 대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대안의 평가 기준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것인데요. 가격, 품질, 상표, 디자인, 그 외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중에서 내가 생각한 중요한 것, 그 기준에 우선순위를 매겨보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죠. 4단계는 구매 단계입니다. 3단계에서 대안의 평가 과정을 거쳤는데요. 가장 적합하다고 결정된 상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때 구입하는 장소, 구입하는 시기, 구입할 때 지불 방법 등을 고려합니다. 상품을 구입할 때는 상품의 종류, 품질, 사후 관리 가능 여부를 고려해서 적당한 곳을 결정합니다. 재래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TV 홈쇼핑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마켓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대부분 온라인에서 많이 구매를 합니다.
구입 시기에 따라 구입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장 적합한 때를 정합니다. 채소, 과일, 생선 등은 제철에 구입하는 것이 신선하고 유리합니다. 의류나 가전제품 등은 할인 기간을 활용하면 좋고 또 비수기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얼마 전에는 수능이 있었는데요. 매년 수능이 끝나면 할인 행사가 많이 나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소 위축된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수험표가 있으면 외식이나 쇼핑할 때 할인 티켓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불 방법은 결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불할 때는 현금을 즉시 내면 되는데 충동구매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내 지갑에 현금이 없다면 충동적으로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구매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충동구매를 막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체크카드는 카드를 긁게 되면 은행 계좌에 남아있는 그 돈에서 결제한 금액만큼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행 계좌에 잔액이 없다면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는 현금이 없고 은행 계좌에 돈이 없지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제한 금액은 언제 지불하냐면 일정 기간이 지나서 카드 대금을 내야 하는 그날에 한꺼번에 결제가 됩니다. 무분별하게 카드를 많이 사용했다가 나중에 카드를 결제하는 그날에 금액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결제하는 그 사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지불 방법이 있는데요. 상품권으로 지불할 수도 있고 적립금, 마일리지, 캐시백 등으로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5단계 구매 후 평가 단계입니다. 구매한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구매 결과에 만족한다면 다음번에 구매할 때 정보 탐색이나 대안 평가가 없이 다시 구매하게 되고 불만족하게 되면 교환하거나 수리, 환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음 구매할 때는 새로운 정보를 탐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본 이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은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사는 생필품은 이런 과정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사기도 합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적용하기입니다. 내가 구매하고 싶은 물건을 정해서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맞게 작성하고 제출해 주세요. 교과서는 120에서 121쪽을 참고하면 되고 온라인 클래스에 링크가 있으니 그 링크를 클릭해서 과제를 제출해 주세요.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예를 든 것을 참고해서 여러분도 과제를 제출해 주세요. 1단계 문제 인식입니다. 필요한 물건은 플리스 자켓이라고 했습니다. 양털처럼 보이는 겨울 자켓입니다. 필요한 이유는 따뜻하고 편리하게 입을 옷이 필요하다. 사용 가능한 예산은 1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탐색을 해야겠죠? 개인적 원천의 정보는 이 플리스 자켓을 먼저 구매한 친구에게 물어보기입니다. 상업적 원천의 정보는 인터넷 사이트에 그 브랜드를 직접 검색해서 정보를 얻을 것입니다. 중립적 원천의 정보는 한국소비자원에 검색을 해볼 것입니다. 3단계 대안평가입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플리스 자켓의 평가 기준은 이렇게 됩니다. 1번 품질 보온성입니다. 겨울에 입는 옷이라서 따뜻해야 되기 때문에 보온성을 가장 우선으로 두었습니다. 2번 가격입니다. 너무 비싸지 않아야 하고 예산 안에서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3번 디자인입니다. 4번 소재입니다. 이 평가 기준을 가지고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이렇게 브랜드를 적어 보았습니다. 제일 왼쪽에 우선순위를 적었고요. 브랜드는 노스페이스, 블랙야크, 디스커버리,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렇게 4군데를 선정했습니다. 1번 품질은 네 브랜드 모두 좋았습니다. 그래서 5점을 주었습니다. 2번 가격입니다. 예산 안에 들어오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가격을 평가했습니다. 3번 디자인입니다. 3번 디자인입니다. 입었을 때 모양과 색깔을 고려해서 평가했습니다. 4번 소재입니다. 소재는 네 브랜드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점수는 한 항목당 1점에서 5점 사이의 점수를 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총점이 가장 높은 블랙야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4단계 구매 단계입니다. 선생님은 플리스 자켓을 인터넷을 검색해서 최저가를 이용해 구입할 것입니다. 구입 시기는 11월이라고 적었는데요. 선생님이 실제로 11월에 플리스 자켓을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지불 방법은 체크카드를 통해 결제합니다. 5단계 구매 후 평가입니다. 선생님은 플리스 자켓 구매한 것을 만족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보온성이 좋아 따뜻했고 활동하기에도 매우 편리했습니다. 오늘은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1단계 문제인식입니다. 2단계 정보 탐색입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고 했었죠. 3단계 대안평가입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4단계 실제 구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구매 후에 만족했는지 불만족했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단계에 따라서 내가 구매하고 싶은 물건을 정하고 그 과정을 적용해서 과제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